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대장동 위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출석 요청을 한 날은 27일 또는 30일, 31일 그리고 2월 2일, 2월 3일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날들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날짜들이 아닌 28일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일까? 이재명 대표가 밝힌 이유는 평일에는 당무를 봐야 된다. 당대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대표로서 당무를 보고 28일 날 개인적 자격으로 지난번처럼 민주당 의원들 한 50여 명 나오지 말고 그냥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가서 내가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8일 날은 토요일입니다. 언론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요일 날은 신문이 안 나와요. 자, 그것도 염두에 둔 건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다섯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8일 출석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까닭은 뭘까? 한 분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민주당 쪽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면 그대로 평일 날은 당무를 보고 28일 날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가기 위해서 28일 토요일 날로 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제3의 길 뭐 그렇게 썼는데 좀 너무 과하게 썼습니다만 어쨌든 예. 27일 금요일도 아니고 30일 월요일도 아니고 28일 토요일 날 검사들도 나와야 돼요? 네, 했다는 것은 뭐 다시 보기에는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죠. 내가 쉴 시간에 자기가 일한다고 나온다면 나의 휴가 시간을 자기 조사해야 되나 이렇게 짜증을 낼 수 검사들이 있는. 화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예.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없고 안 받을 예. 수도 검찰 쪽에서? 없는,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기자들이 일을 안 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그리고 또 기사화 된다 하더라도 인터넷판에 기사화 한다 하더라도 그날 스케치를 일요일 날 봐야 될 것이고 예. 만약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간다 그러면 한 주가 다 그 기사로 도배가 되겠죠? 도배가 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언론의 홍보의 양 예. 또 어차피 조사받는 방식은 전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현재 말은 뭐 1박 2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이 많다. 예. 또 합쳐서 기소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수사를 해야 될 예. 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아마 검찰 측의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조사를 줄이고 또 언론에 나오는 양도 줄일 수 있는 제3의 길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평일날 당무를 보기 때문에 토요일날 나간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 뜻 때문에. 그래 예. 하나의 제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근데 28일 날 검사들이 쉬는 날을 일부러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검사들은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그 주말에 못 쉴 거예요. 그렇죠? 담당하는 수사 검사들은 소환 대비해서 뭐 계속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색다른 해석이었습니다. 공감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8일을 선택한 까닭은 뭡니까? 저는 또 뭐 안 나갈 날짜에- 거란 얘기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출석은 어렵죠. 지난번 성남시청에 이미 나갔던 걸 생각하면 제가 그래서 어차피 터진 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거부할 명분이 없죠.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만 불러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각각 다루는 사건마다 다루는 검찰청이 다르잖아요. 예. 그
그걸 어떻게 나중에 기소를 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기소를 할 수는 있겠죠. 예. 가장 큰 곳으로 보내서. 그러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말이. 어려울 것 예. 같고 불출석은 지난번에 한번 나갔는데 그걸 지금 이 사건은 나는 출석하지 않고 저 사건은 응하겠다. 예.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날짜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다만 검찰이 이건 이틀간에 걸쳐서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이틀 중에 그러면 뭐 저녁에는 집에 보내주고 예.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27일 금요일에 하고 예. 30일에 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날짜는 저는 큰 의미 부여를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니 국사 당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예. 다만 이번에 역시 대장동이든 위례든 지금 아직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만 중간에 조각조각 흘러나오는 정도의 얘기인데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걸 계기로 정말 대장동이라는 거에 그 일당들이 얼마를 해먹었고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그림 중에 뭐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뭐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는 게 국민에게 뭔가 궁금증을 풀어주는 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께서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불리하긴 하지만 기싸움에서 질 수는 없지. 저는 엄청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첫째, 소환 날짜를 통보받게 되면 보통 불려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짜를 늦추려고 해요, 최대한. 더군다나 이제 예.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다시 국내로 소환이 되면서 예. 어떤 증거가 더 나올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게 하나 있었던 그런 기싸움이 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정적 제거라고 하는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을 쓰고 예. 있는데 나오라는 날 나가는 건 좀 뭔가 굽히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월화, 뭐 목금 이렇게 딱 잡힌 것 중에 다 예. 빼고 주말을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기싸움을 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전직 의원으로서의 상상인데 예. 이번에는 혼자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네.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의원들한테 같이 가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 건가? 저는 저 말씀을 왜 하셨나 싶어요. 그리고 그럼 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사람들인가? 그것도 예. 아닌데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상임위가 작동이 안 돼요. 의원들 외유 나가고 뭐 대표 지금 소환조사 가는데 쫓아가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라는 건 이제 자기 따라올 의원들 상임위 들어가시고 예. 또 한 주 전에 설 연휴니까 주말에 지역 일정 좀 빠질 수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오십시오 하라고 하는 암묵적인 저는 지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해석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 교수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28일이 왜냐 예.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검찰 소환에 출석을 통보한 점 예.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다. 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국민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내용 메시지도 있다. 자, 단일 대우를 유지해달라. 이 문제는 내가 혼자 이번에는 더더욱이나 비서실장 정도, 변호인 정도만 대동하고 가겠다.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당 전체가 나서지 말라 이런. 저는 뭐 그걸 명시적으로 그걸 얘기했다기보다는 예. 그런 의지를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한 거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러면 28일이냐라는 를 가게 되면 결국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의도대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 거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끌려다니지 예. 않겠다. 자, 어차피 기소할 거 아니냐. 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답정 기소란 말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미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예. 소환 일정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에게 먼저 통보한 뒤에 이걸 조율하는 것이지 언론에 먼저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결코 정치검찰의 의도대로는 내가 할 아니다. 수 없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네, 저는 나가는 의도는 예.
나 안 쫄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안 쫄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부하거나 그러면 아니 뭐는 나가고 뭐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는 뭔가 캥기는 구석이 더 많구나. 안 나가게 될 예, 경우에. 안 나가게 되면 소환을 거부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그렇게 나 쫄았다라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게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나는 안 쫄았다, 당당히 임하겠다 그런 예.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나 그 방식은 지난번하고 똑같을 거다. 입장을 정리해 와서 A4 몇 장 주고 예. 이걸로 가름해 달라. 그리고 그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는 할 텐데 성남 FC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장동 이것도 위례 신도시도 어차피 기소를 할 텐데 예. 검찰 조사 단계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패를 검찰 쪽에 보여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말은 최소화하고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서울 망원시장 방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마치 유세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요. 그리고 진술서 6장, 가지고 갔던 진술서 6장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놓고도 여러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더 훨씬 더 멋있는 걸. 본인이 이미 다 범죄 동기를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개별 사건의 동기는 팩트와 증거의 문제이니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요. 확립된 법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이웃 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 네. 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개했던 검찰에 가지고 가서 답변을 가름했던 이 진술서 6쪽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자신은 이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점을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적했듯이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사익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은 쏙 빼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논리만 강조하고 있다. 이 6쪽에 다 그 논리다. 이렇게 또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네. 제3자 뇌물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왜 진술서 6쪽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부분이 없을까? 부정청탁이라는 것을 정말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스스로 인정한 건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저 변호인도 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 받을 때 예. 그 뭐 수십 명의 30-40명의 아주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법정 대응을 했는데 그때하고 요번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 대응에 있어서 지금은 거의 법리적인 대응은 포기한 듯 이렇게 보여요. 예. 저 진술서 6장을 공개한 것도요. 여론전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뭐 억울하게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떳떳하다. 이런 것들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지 저게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법정에서 재판받고 예. 그 자신의 형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정 교수님, 이 진술서 6장 공개한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법리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된다는 걸 인정하고 안 되니까 여론전을 위해서 6쪽을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론전 한다고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혐의를 뭐 없던 걸로 해줍니까? 그건 아니다. 편의를 봐줍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공개한 겁니까? 이것은 그만큼 당당하다. 나는 광고비를 법리적으로도 당당하다.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당당하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핵심은 제3자 뇌물죄와 일반 뇌물죄 이 구분을 좀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예요. 부정한 청탁 없었다. 광법이 집행한 거고 유치해서 집행한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걸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밝힐 일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 SNS 진술서 이건 당연히 공개해도 충분한 것이고 다음 또 소환해도 당연히 예고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떠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전에는 용적률이라 뭐 그 용도 변경 안 해주다가 이재명 시장 때 해줬다 이런 걸 갖고 뇌물죄 얘기를 제3자 뇌물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용적률 상향시켰다. 그러면 윤석열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은 다 제3자 뇌물죄입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것은 검찰이 봤을 때는 이것이 부당한 청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십몇 년씩 병원 용도로서 있는 것을 흉한 것을 용도 변경해서 새로운 건물로 들이고 기업 유치하는 정당한 행정 차원이고 또 그런 부분의 용적률이라든지 말하자면 토지의 종류의 변경 자체도 시행적의 정책적 판단의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말하자면 행정의 과정이고 도시개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은 제3자 뇌물죄일지는 모르지만 재판에 갔을 때는 유무죄가 엇갈리는 굉장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는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이나 네이버가 어떤 조건을 가져왔는데 시장이 해주는 것과 이것은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또 용적률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법을 바꾸고 이런 규칙을 바꾸는 거지만 이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에선 반드시 용적률을 상향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반대급부를 공공기여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후원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네이버와 두산으로부터 성남시는 어떠한 공공기여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헷갈리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제3자 뇌물죄로 경제적 공동체라는 혐의를 갖고 감옥에 가셨어요. 그거를 그때는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 한 푼도 안 받아서 혐의가 없다? 저는 이 부정한 청탁의 얘기,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라든가 재량 행위에서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위법이고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